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제주 제1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함수 대응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F1을 구해달라. 이를 대입해가지고 나온 결과 딱 구하면 되는 거니까 3 구해가면 되겠죠. 다음 합성함수. 이건 뭐 F7을 먼저 구하면 되겠고요. F7을 딱 구해가는 거니까 9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F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9는 좀 어디에 대응되겠습니까? 1입니다 라고 해주니까 최종 나온 결과 2 더하기 해서 4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 뭐 함수 가장 기본적인 항목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리함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원점을 지난다 라고 되는데요. x에다 0을 대입해주면 0 대입하면 0 이렇게 나오죠. 지나는 거 맞습니다. 정역은 분모 0 만들면 안 되는 거니까 0이 아닌 모든 실수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주어진 부분 1,3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정근선의 x가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나누기 할 때 이렇게 되니까 y는 3 이렇게 돼서 정근선이 1,3 되는 거니까 1,3 대칭 맞습니다. 3, 4분면 지나지 않는다라고 되는데 이런 부분을 그려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x-1, 3의 x-1,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요.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아이고 이게 지금 3 만들어 놓으니까 벌써 틀린 게 딱 보이는데요. 평행 이동한 것이다 하는데 이게 1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죠?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잘못됐네요. 5번이 좀 잘못됐습니다. 3, 4분면 지나는데 이건 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점근선 1에다가 그 다음에 3 이렇게 좀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니까 1, 3, 4분면을 지나는데 이렇게 지나고 대신 이쪽은 1번에서 원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거니까 이 3, 4분면 지나지 않는 거죠.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맞는 이론. 정답은 5번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큰 흐름틀에서는 이렇게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 정도의 이론 정리는 우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2,c를 지나고 1,2에 대해서 대칭이다. 요게 아주 중요한 거죠. 점근선 이렇게 가르쳐 준 거니까 점근선의 x는 a 되는데 이 부분도 2입니다. 그래서 a 값 가르쳐 줬고 y는 나누기 할 때 b입니다 라고 되는데 이 부분이 2입니다 라고 해서 a, b 값을 전부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이 y는 x-1 분의 2였으니까 2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2,c를 지난다니까 2를 대입해주니까 2를 대입해주니까 4에 6 이게 이제 C 이렇게 해서 이제 C 값을 얻어갈 수 있는 거죠. 이때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달라. 그러면 6에다가 1, 2 이렇게 빠져 더하기 했으니까 정답은 9입니다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정근선에 대해서 이거 대칭 성질인데 그 부분도 이제 y는 이꼴 x, y는 이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정근선의 교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칭성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역시 유리함수의 성질 확실하게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정근선 구해가는 부분하고 연결돼 가는 거니까 이런 사실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4 범위에서 유리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n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부분 보게 되면 점근선 x는 5, y는 2 이렇게 처리되겠고 x-5 분의 2배 x-5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7 되겠죠. 1, 3, 4분면에 그래간다 이런 내용 대략적인 유리함수 해석이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직선도 보게 되면 mx-5 더하기 2-y는 이꼴 처로 해서 5,2를 지나는 기울기 m인 직선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되는데 어이쿠 5,2하고 좀 이게 서로 연관성이 있군요. 다 이게 연관성 있는 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좌표 자체는 5,2 대략적으로 5,2 좌표를 좀 잡아가야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1, 3, 4분면인데 우리가 좀 그려야 될 게 이제 마이너스 2 부분돼 있을 때 마이너스 2 대입하고 그럼 마이너스 대입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7 그럼 1인데요. 마이너스 2, 1 이런 점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는 주어진 식에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분의 4, 8, 마이너스 3 그러면 5에다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4, 마이너스 5 됐습니까? 이런 형태 그래서 뭐 그래프 유리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는 부분 일부분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원점 지나면 안 되는데 그죠? 원점 지나면 살짝 양수입니다.
중요한 건 이쪽 좀 좌표인데요. 좌표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2,1입니다. 라고 좌표 열심히 좀 구해놨고요. 여기 좌표는 4, 마이너스 5 좌표를 좀 열심히 구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5,1을 지나는 직선을 열심히 그렸는데, 지금 그래프가 저쪽에 이제 1사분면 쪽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래프 이제 요 부분들하고 여기 지나는 거고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 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부분 풀어가는 거니까요. 이때 길기 최대 최소가 될 때는 시작점, 끝점을 이렇게 좀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좌표가 이제 5,2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렇게 지나는 점들 됐습니까? 그럼 x가 1 변할 때 5에서부터 2까지니까 7, 그럼 기울기가 7 되겠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가니까 7분의 1 해서 기울기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최대 최소는 다 구했죠. 곱을 구해달라 깔끔하게 1입니다라고 풀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뭐 유리함수 그래프는 제한 변역에서 뭐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래 간다. 뭐 이 부분들 이게 좀 해결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전부터 배웠던 직선에 대한 해석이죠. 5,1을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 요 해석 그래프 그려가는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기하고 직선에 대한 해석하고 이 두 부분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 진행 가능하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와 직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K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무리함수하고 그 다음에 직선하고의 관계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 그래프를 이용한다라는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 마이너스 4,0에서부터 그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대충 또 절반이 2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열심히 그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주면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느냐 이런 얘기인데 기울기가 1짜리니까 여기 이제 시작점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그려가게 되면 여기가 좀 4가 되게 하면서 당연히 이제 두 점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접할 때 그래서 주어진 부분에 이제 y 절편 부분이 k니까 이 k 값은 y절편이 이제 4니까 4보다 크거나 같고 어떤 숫자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요게 좀 접할 때의 값인데 이렇게 이제 모양이 좀 결정돼 가는 거죠. 그래프 모양에서 이렇게 무엇을 풀지를 결정하고 나서 풀이를 진행하라. 요게 무리함수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하라는 뜻의 취지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그래프 모양만 살펴보게 되면요. 보기를 좀 잘 살펴보면 크거나 같다에 작다 이런 류로 되어 있으면서 앞쪽에 숫자 4까지 완성되게 되면 정답은 뭐 곧바로 좀 3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좀 다 다른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이런 취지의 문제 확실하게 좀 알려면 이런 공부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뭐 4분의 17 뭐 답을 이미 좀 알고 있는데 이런 걸 구해가려면 루트 x 플러스 4 부분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k하고 한 점에서 만날 때의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는 거죠.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2kx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1 이꼴 제로 되겠고요. 판별식 d를 구하게 되면 2k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배의 k제곱 마이너스 4에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4k제곱은 소거되고요.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플러스 16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값은 4분의 17 이렇게 나와서 접할 때의 결과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관계 항상 그래프를 이용한다. 이 사실을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함수에도 역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상수 ABC에 대해서 옳은 것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3,1이죠. 근데 역함수의 4,1이었으니까 원래 함수는 1,3 이곳이 이제 시작하는 점이 되겠고요. 그럼 0,2분의 11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제 2분의 11을 좀 대입해주면 0입니다라고 원래 함수에서 풀어야 될 내용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시작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주어진 모양을 보면 a 루트 2x 이런 그래프인데요. 1,에서 시작하는 x 마이너스 이렇게 쳐야 되겠고 평행이동을 y로 3만큼 이렇게 쳐야 되는 이런 내용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2x 마이너스 2 처리되어 있으니까 b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2 처리되어 있고 c 값은 3입니다를 벌써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시작하는 점만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식이 a에 2x 마이너스 4로 쓸까요? 4 이렇게 써도 되겠죠?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함수식인데 2분의 11을 대입하면은 2x 마이너스 어이구 이게 왜 4죠?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구 되죠? 2분의 11을 대입하면 11에서 1 빼니까 9가 돼서 이제 3a 더하기 3 된 부분에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또 마이너스를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A, B, C 값 모두 구했습니다. 자, 이때 세 개의 값을 좀 더하게 해달라. 이렇게 처리되면 마이너스 1, 어이구, 답은 이제 0입니다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서 뭐 꼭 시점이다라는 것까지는 확실하게 좀 주어져 있으니까요. 시적점, 무리함수,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2차 함수입니다. 요게 좀 평상시에 학습이 돼 있으면 좀 더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되겠죠? 그러니까 역함수를 좀 직접 구하지 않고도 풀 수 있도록 평상시에 이 정도 연습은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함수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런 부분들을 풀어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y는 equal x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y는 equal x 대칭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에서 5분의 3에서부터 무리함수를 그려가는데요. 이렇게 직선했을 때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면 이렇게 만나는 두 점이 생기는 거죠.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야 될 거니까. 됐습니까? 만나는 두 점. 그러니까 y는 equal x하고 y는 equal 루트 5x-3하고 만나는 교점이 좀 같아진다.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x는 루트 5x-3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이꼴 해서 주 좌표가 좀 나오는데 뭐 그림점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좌표 자체는 알파 콤마 알파 베타 콤마 베타 이렇게 되는 점 좌표가 되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는 뭐 루트 2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뭐 절대값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그 거리를 좀 구해가야 되면 뭐 루트는 좀 곱하기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곳에서부터 좀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게 되면 25에다가 12 이렇게 빼서 13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루트 13이 되겠죠. 루트 1을 좀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루트 26이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의 관계 이 부분 풀어갈 때는 역시 y는 equal x를 이용해서 풀어간다는 사실이 풀이의 핵심이다.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 위의 한 점 C에서 C를 지나고 평행한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 A.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평행선 그어서 만나는 점을 B. 되죠? 이때 이제 뭐 길이가 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이런 얘기가. 그리고 이제 삼각형 넓이가 나와 있다. 그럼 뭐 한 변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1에다가 변 길이를 뭐 a라고 해주면 a 제곱 이 부분들이 30이 되는 거니까 a는 8 됐으니까 요 간격이 8입니다라고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이때 뭐 k 값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주어지는 함수가 뭐 gx하고 이제 fx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서로 연관성이 돼 있어 보이는 것 같죠? y는 이퀄 이거를 뭐 루트 k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y 플러스 1은 이퀄 루트 kx 처리가 되겠고 뭐 제곱 뭐 아이고 kx 되죠. 문자 뭐 역함수를 좀 미리 구할까요? 역함수를 좀 구하게 되면 ky는 x 플러스 1 되겠고 제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쳐야 되겠고 가서 k분의 1 이렇게 좀 나누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k분의 1의 x 플러스 1의 제곱. 역함수 관계가 맞습니다. 서로 그러면 대칭 구조가 되는데 거리가 같아져야 되겠다. 아이쿠. 그럼 뭐 시점 좌표 자체를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구하면 되겠죠. 2분의 1 x 플러스 6하고 y는 equal x 대칭 구조라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x 값은 뭐 12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기 좌표 자체 그러면 12, 12 이렇게 처리되겠고 거리가 좀 8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무리함수를 좀 이용한다면 x 좌표는 12가 되는데 y 좌표는 11 빼니까 4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대입을 하니까 12x 마이너스 1은 이퀄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12x는 이퀄 5제곱이니 25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12x가 아니라 x를 대입한 거 12k죠. 어이쿠 이런 엉터리 산수를 됐습니까? 그럼 k 값이 12분의 25 이렇게 12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뭐 그냥 뭐 25입니다라고 또 역시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들도 뭐 거리 같다라고 했고 뭐 삼각형 넓이 나와 있으니까 뭐 간격이 8입니다라는 사실은 뭐 어렵지 않게 좀 접근 가능한데 주어진 함수 부분들 역시 무리함수하고 역함수가 뭐 이차함수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서 좀 약간 좀 의심스러워서 딱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됐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간격이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시점 좌표 자체도 이렇게 y는 equal x에서 만나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칭 구조라는 성질 때문에 지금 좌표 자체를 찾아서 이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해서 전체적인 좌표를 좀 대입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제 역함수를 좀 판단해서 풀어야 되는 이런 점이 조금은 좀 까탈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측면이니까 이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 숫자 1, 2, 3, 4, 5, 6, 7, 8, 9를 좀 한 번씩 사용해가지고 자연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4입의 수, 아이고 4입의 수 일일이 다 조사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또 9입의 수, 4입 했을 때 다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는요. 4입의 수가 되면 이제 두 자리에 있는 12자리, 2자리 여기 이제 두 숫자가 4입 배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0은 없으니까 12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9의 배수가 되려면 또 이 세 숫자의 합이 또 9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3이니까 여기 앞에 이제 6 이렇게 채워야 되거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일일이 좀 다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6에 20이 또 없죠. 그러면 24, 28, 그다음에 32, 36, 40 뭐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2로 시작하니까 2, 6 40은 안 되겠고 그러면 이번에 또 44도 안 되는 거죠. 44도 안 되는 거죠. 한 번만 사용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48 이런 형태 좀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저 52, 56, 그 다음에는 60은 없는 거 64, 68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 생기는 거에서부터 좀 끊어갑니다. 여기도 44 있는데 이거 좀 안 된다 이렇게 처리된 거고요. 됐습니까? 혹시 뭐 제가 또 빠뜨리는 게 있을까봐 좀 처리하는 겁니다. 72, 76, 80에 84, 88 이게 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92, 96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조사를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으면 4, 5, 6, 7에다가 11에다가 12, 14, 16개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아이고 뭐 17은 무조건 안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조사를 좀 마저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7이니까 8, 9, 2가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6이니까 3이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10이니까 8이 돼야 되잖아요. 요거 좀 안 되네요. 8이 좀 두 번 사용됐죠. 그 현재까지 여기 3개, 요거 좀 안 되는 내용, 이렇게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개 좀 더 빠지겠는데요. 5에다가 4가 돼서 좀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가 9니까 9가 되면 되겠죠. 18 이렇게 처리되면 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12니까 6해서 18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또 여전히 세도 3개가 나오겠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7이니까 2가 되면 되는데 2, 5, 2 아이고 이게 두 번 생기니까 또 안 되는 거죠. 11에 7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에다가 8 해주면 되겠고 14가 되죠. 14가 되니까 14니까 4가 되면 되는가요? 18을 만들어야 되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또 만들어주면 되니까 여기도 또 3개. 이거 전부 다 3개씩 되는 건가요? 9니까 그러면 또 9가 되면 되겠고 여기가 13이니까 18이니까 5가 필요하죠. 5, 6, 7 그럼 이제 또 되겠고 여기가 12니까 그러면은 6이 좀 필요하죠. 이렇게 되겠고 이거 안 되는 거니까 또 3개. 이거 좀 하나 둘 셋 넷 1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부 다 이제 규칙적인데요. 11이니까 7 되면 되겠죠. 13이니까 그럼 5가 되면 됩니까? 18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제 2개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같습니다. 됐습니까? 3333 12에다가 둘 축에서 14개입니다라고 답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4의 배수. 아이고 이 부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있는 두 자리 숫자가 이제 일단 4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조사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9의 배수 숫자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9, 18, 27 이런 숫자가 돼야 되는 거니까 세 숫자의 합 그걸 고려해가면서 앞에 숫자 찾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규칙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4의 배수, 9의 배수 특징들 정확하게 좀 잘 파악해가면서 풀이하라. 특징 아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순수상 개수를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등식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개수가 좀 큰 숫자를 좀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x 값이 1이면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1을 좀 대입해 주니까 y 값은 1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개수는 그냥 뭐 순서상 개수는 당연히 그냥 18개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x 값이 2가 되게 되면 그럼 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를 좀 빼는 거니까 1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또 그럼 16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건가요? 아이쿠. 그럼 x가 3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6이니까 y 값은 그러면은 14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럼 뭐 또 고민할 거 없이 쭉쭉쭉쭉 계산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x가 10이 되면 안 되겠으니까 x 값이 9가 되게 되면 18이니까 y 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두 개가 좀 생기는 거겠죠? 됐습니까? 이때 생기는 개수를 좀 모두 더하기 하는 거니까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해서부터 18까지를 좀 더하기 하는 내용. 현명하게 처리해주면 2를 좀 공통으로 2를 공통으로 끄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부터 9까지 더하기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1부터 9까지 합이 4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것에다 2를 좀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전체는 90까지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부터 10까지 합이 5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9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좀 더 빨리 좀 하고 싶으면 이렇게 좀 짝을 이뤄서 8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더하기 해가면 10 이렇게 좀 나오는 거니까 금방 45 구해갈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뭐 1차로 돼 있을 때는 개수가 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해석해 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좀 풀어간다. 이런 사실을 좀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흥선, 석근, 정의를 포함한 7명이 3인용 소파와 4인용 소파에 나눠 앉으려고 합니다. 3명은 같은 소파에 이웃해서 앉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3인용, 4인용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3인용에 앉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열심히 자리 바꿔 앉으면 되니까 3팩토리알 나머지 4사람 또 4팩토리알 이렇게 좀 앉으면 되겠고요. 더하기 만약에 4인용에 앉는다면 앉는 방법은 앞쪽에 이렇게 앉을 때 뒤쪽에 앉아야 돼요. 이렇게 앉는 방법밖에 없겠죠. 이웃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두 가지에다가 뭐 이렇게 좀 앉는다라고 했을 때 자리 바꾸는 거 3팩토리알 나머지 4사람은 또 역시 4팩토리알에서 앉아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 더하기 2 3팩토리알 4팩토리알 공통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가 3이니까 3, 6, 18에다가 아이고 그냥 6으로 할까 그랬나요? 여기는 뭐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되시죠? 아이고 뭐 어쨌든 뭐 24하고 뭐 18을 뭐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2에다가 18에 19 처리되어 있고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렇게 처리해주니까 계산 결과는 432입니다라고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건이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먼저 안 치고 이렇게 좀 열심히 좀 앉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좀 소파에 앉히는 그런 경우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이런 걸 좀 참고해 가면서 학습을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집합 x는 10 이하의 소수가 되겠습니다. 10 이하의 소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개수를 구해달라. 10 이하의 소수면 2, 3, 5,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숫자들이 있는 거죠. 함수 대응을 하는데 치역의 원소 개수는 2개가 되겠고 자기 자신으로 가는 원소가 또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 3, 5, 7에서 2, 3, 5, 7로 이렇게 가는 되겠는데요. 뭐 자기 자신을 가는 원소를 좀 하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고르면 되겠죠. 만약에 2라고 치면. 근데 이제 이 가지수는 이제 2가 될 때 3이 될 때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4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치역의 원소가 또 2개라고 했으니까 치역이 될 만한 걸 3개 중에서 이제 치역을 또 하나를 또 고르면 되죠. 치역을 좀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3은 또 3으로 가면 안 되니까 3은 2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대신 이제 5, 7 이 부분들이 2하고 3에 대응돼야 되는데 3이 이제 안 생기는 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가지수는요. 전체 그냥 5, 7이 이쪽에 2, 3으로 가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 그러면 이제 2의 세제곱 8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왕창 다 2로 가버리면 최종적으로 이제 치역이 2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빼기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12에다가 7을 좀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됐습니까? 12에다가 아이고 2의 세제곱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게 지금 순간에 좀 3까지 이렇게 되네. 2의 제곱 됐죠? 2의 제곱 4-1이죠. 어이구 3 그래도 36 깜짝 놀랐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어이구 답이 안 나오는 왜 갑자기 2의 세제곱 됐을까요? 자 2, 3, 5, 7이 가다 대응되는 함수 전체 가지수 2의 제곱 4가지에서 왕창 2가 돼가는 경우 한 가지를 좀 빼서 3가지 처리됐죠? 그래서 정답 36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의 조건들 어떻게 좀 처리해 가는지 일단은 뭐 사용될 원소들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기 자신이 되는 원소가 하나다. 그 하나 되는 원소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치역이 또 2개다. 그러니까 치역이 되는 원소를 또 선택을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또 자기 자신으로 가면 또 안 되는 거니까 3은 좀 이미 또 결정되겠고 그 다음에 원소들 문제의 조건에 좀 만족하도록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 되셨죠? 절차를 좀 이렇게 논리적인 절차를 좀 어떻게 더 밟아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느냐 이렇게 좀 논리적인 절차를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제주 제1고 시험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그림은 좌표평면에 4개의 도형, 2개의 원하고 직선, 그 다음에 x축과 y축 됐군요. 그럼 6개의 도형인가요? 교점으로 이루어진 16개의 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4점을 좀 선택해가지고 사각형을 만들겠다. 사각형 개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사각형을 만들려면 16개의 점에서 4점을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전체 가지수가 되게 하는데 안 되는 경우를 좀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개수를 좀 계산하게 되면 16, 15, 14, 13 되겠고 4, 3, 2, 1 아이고 계산할 일이 많군요. 그러니까 여기 좀 약분하게 되면은 8 되니까 2가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3 약분하면 3, 5, 15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됐습니까? 그러면 14하고 13은 열심히 곱하면 되겠군요. 3, 4, 12에다가 40이 되겠고 그 다음 14 이렇게 처리되니까 1820 이렇게 처리되겠죠. 뒤에 이제 10 곱하기 있으니까 됐습니까? 1820 먼저 구해주면 되겠고요. 근데 안 되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한 직선에다가 이렇게 4점을 선택하는 경우 이것 좀 안 되겠습니다. 근데 뭐 직선이 4개니까요. 뭐 빼기 4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직선에 한 점 3개 그러면 직선 개수가 4개가 되어 있고 4 커뮤니케이션 3 3점을 좀 고르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점은 그러면 4점을 빼니까 12개의 점이 있겠죠. 12개의 점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는 곱하기 10 해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또 얼마가 되는 건가요? 이게 또 그러면 또 아이고 이것도 좀 많은데요. 그러면 4 곱하기 4 이제 16 곱하기 또 12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또 얼마가 되는 건가요? 32, 그 다음에는 16 이렇게 쳐야 되니까 192가 되겠는 건가요? 됐습니까? 192에다가 여기까지 하니까 196이 되겠죠? 그래서 196을 좀 빼면 되는 그런 내용. 그러면 4에다가 1, 2에다가 7에서 빼는 거예요? 7에서 빼는 거니까 7, 6, 1, 6 이렇게 해야 됩니까? 되셨죠? 그러면 1624 해서 3번이 답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전체 가지수 뭐 사각형이니까 뭐 4점 선택하는 부분들 어렵지 않게 처리하면 되는데 이제 빼는 경우를 알아보면 되죠. 한 직선에 4점 이렇게 되는 경우 여기 이렇게 뭐 직선 자체가 4개가 있으니까요. 여기 더 쓰게 되면 4 커뮤니케이션 4 이걸 좀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런 경우 빼주겠고 3점 선택하고 다른 데 또 한 점 되는 경우 이것도 안 되는 거니까 일단 직선 개수 선택하는 개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점 개수 해서 안 되는 6건 형태를 좀 안 되는 경우죠. 뭐 안 되는 경우를 좀 빼는 그런 형태를 이용해서 사각형 개수를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좀 이렇게 선들이 좀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신경 써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색 공, 주황색, 노란색 공이 있습니다. 개수가 좀 다른데요?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개를 골라서 상자 A에 넣고 그 공과 다른 색들 공을 또 3개를 또 고르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같은 색의 공은 서로 이제 구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되셨죠? 일단은 뭐 빨간색 공을 좀 고른다라고 해주면, 다음에는 이제 주황색하고 이제 노란색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 주황색, 노란색 공이 각각 또 3개씩 있는데, 여기서 또 3개의 공을 좀 골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이 3개가 있으니까 0, 1, 2, 3 이런 경우니까 뭐 4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 공을 고르고 나면은 빨간색하고 이제 노란색을 좀 골라야 되는데, 빨간색이 이제 2개밖에 없으니까 0, 1, 2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이건 3가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는 노란색 공 이렇게 할 때도, 빨간색 공하고 이번에 또 주황색 공을 해서 이제 3개가 돼야 되는데, 빨간색 공은 3이 안 나오는 거니까 0, 1, 2 이렇게 처리해서 3가지 해서 가지수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전체가 있으면 10가지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한 대에 한 자를 골라 놓는데 고르는 가지수가 3가지 있으니까 큰 틀에서 3가지로 나눠서 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에 주어진 나머지 상황에 따라서 개수가 좀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것만 좀 참고해 가지고 풀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같은 색깔의 공은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여기도 살짝 오타는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15번입니다. 6층 아파트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1층에서 5명이 탔고요. 6층까지 가는 동안 2개의 층에서 3명, 2명 내리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3명, 2명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를 좀 나눠야 되겠죠. 5명 중에서 3명 고르고 2명 중에서 2명 골라서 조를 좀 나눠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개의 조가 됐고요. 층은 6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내리는 층은 2, 3, 4, 5, 6층 5개의 층이 되는 거죠. 1층에서 타도 1층에서 내리는 경우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가 내리는 가지수 5가지, 그 다음에 4가지 해서 처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5 콤비네이션이니까 뭐 10이 되겠고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200입니다라고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편성, 그 다음에 나열 이렇게 절차만 좀 잘 밟아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알파, 베타, 감마 값들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6 퍼미테이션 알파 이렇게 되는데 6 곱하기 6부터 차곡차곡 곱하기 해야 되는데 6을 하나 곱하기 하게 되면 당연히 5부터 이제 곱하기 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개수가 좀 줄어야 되는 거니까 알파라는 것은 뭐 베타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좀 여의치 않으면 우리가 좀 수식으로 좀 처리해 가겠죠. 6 팩토리알에 6 마이너스 알파 팩토리알 이렇게 처리된 것은 6 곱하기 5 팩토리알에 5 마이너스 베타 팩토리알 이렇게 처리해서 위에가 뭐 6 팩토리알에서 약분되는 거니까 이 결과가 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 마이너스 알파고 5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거기서 좀 빼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알파는 이꼴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관계를 좀 이끌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는 7 컨비네이션 베타 부분들하고 7 컨비네이션 알파 되어 있는데요. 아이고 우리가 조합의 성질에서 이 두 개의 숫자의 합이 앞에 있는 7하고는 좀 같아지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7입니다. 이렇게 처리 됐습니까? 그럼 뭐 결과 좀 다 나와겠죠? 알파는 4, 베타는 3 해서 결과를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나중엔 뭐 이렇게 합을 구하려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그냥 곧바로 7 써도 되겠습니다. 대신 좀 감마를 좀 구해야 되는 거니까 베타를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감마 곱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10 컨비네이션 8, 11 컨비네이션 8인가요? 10 컨비네이션 8, 11 컨비네이션 8에다가 이제 베타를 좀 곱하기 한가요? 이 결과가 좀 같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10 팩토리얼에 뭐 10-8이니까 2 팩토리얼, 8 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베타 곱하기 11 팩토리얼에 그 다음에 3 팩토리얼에 8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선택한 개수 팩토리얼 11-8 해서 3 이렇게 좀 써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약분하고 여기 11이 좀 나오면 되겠고 여기 약분 이렇게 되겠고 뭐 약분하고 또 여기 좀 3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3 감마는 베타 곱하기 11 이렇게 쳐야 되는데 베타 값이 3이었죠. 그러니까 감마 값이 얼마다? 11이다라고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감마 11 되겠고 7이었으니까 정답은 18입니다라고 분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열 조합해서 n 퍼미테이션 r 이렇게 처리되면 n 팩토리얼에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이런 부분들 그죠? 그다음에 이제 n 컨비네이션 r 이렇게 되면 이제 n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 이렇게 뭐 가장 기본적인 수직 형태의 연산들 그다음에 조합에서 이제 두 번째 나왔을 때 결과가 좀 같아지게 된다 이렇게 처리됐을 때는 두 개의 합이 좀 7이 돼가는 부분들 뭐 그 부분들도 역시 컨비네이션 이렇게 좀 고치면 좀 당연히 좀 성립하는 그런 이론들이니까 이런 이론들 좀 학습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함수 fx 아이고 절대값이 되는 유리함수네요. 마이너스 4보다 큰 곳에서 정의된 무리함수 당연히 정의역이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겠죠. 마이너스 4 이상인 실수 t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합성함수의 최소값을 hd라고 하는데 다음 조건을 좀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t 값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뭐 이 좌표를 보게 되면요 일단은 뭐 무리함수 그래프 자체는 마이너스 4, 3에서 이렇게 좀 계속 그런 거죠. 값이 커져가면 점점 커져가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뭐 GT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큰 값을 집어넣어서 커져 가는데요. 어이구 중간에서 이제 이 함수 그래프에 좀 영향을 받아서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무리함수, 유리함수 그래프도 뭐 대략적으로 그려가게 되면 이렇게 뭐 그려가는 건데 물론 이제 뭐 평행이동에서 좀 달라지는데 절대값 하게 되면 꺾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y는 1하고 교점 개수가 1개다 이런 얘기는 뭘까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y 값이 만약에 1 이렇게 점근선이 돼 있다면 이렇게 좀 그다음 이제 내려간 부분들을 이제 꺾어서서 아이고 점근선이 1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꺾어져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0에서 1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y는 1하고 이제 만나는 점은 지금 1개가 이렇게 돼가는 거죠. 되겠습니까? 다른 쪽 형태가 되면 뭐 위에서 꺾어졌다면 이렇게 되면 2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점근선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은 점근선 y가 1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되죠? 그러면 주어진 식 있고 그러면 a 값이 뭐 a 값이 1입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귀결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좀 얻어서 효율적으로 좀 잘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fx 자체가 조금 우리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풀어야 될 그런 함수인 것 같은데 x 플러스 5 처리해주면 되겠고 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 부분들이 또 정근선이 애초에 A라고 생각하면 A에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5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되죠. 근데 이제 좀 문제를 좀 조건을 보게 되면 5A 값이 B보다 이 값이 이제 B보다 이제 절대값이 크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결과 자체는 요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 결과가 되어 있으니까 요 절대값이 더 크니까 음수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래프 모양들이 좀 어느 정도 귀결돼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점근선 x가 일단 축을 잡았을 때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y가 좀 1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음수였으니까 2, 4, 4분면 형태로 좀 그려가면 되겠고 x 값에 그러면은 0을 집어넣으면 좀 어떻게 되는가요? 0을 집어넣으면 아이고 5분의 b 아직 좀 모르는 거군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려가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이제 1에 좀 수렴해 가는 이런 형태, 절대값에 꺾어져 올라가면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되겠죠. 이런 형태로 좀 그래프를 그려서 그러니까 역시 y는 1하고 만나는 점을 이렇게 좀 한계되는 그런 형태로 좀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가조건들을 좀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 t 값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점점 커져가는데, 큰 값을 대입할수록, 큰 값이 이제 t 플러스 1이 되겠죠? t 플러스 1을 대입했는데 그 결과가, 어디 작아져 간다 이런 얘기는, 뭐 t 플러스 1에 해당하는 요 숫자를 좀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5쯤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5로 세면 9에 6이거든요? 됐습니까? 6까지 점점점 이 그래프에서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는 이제 커져가는데 큰 값을 대입할수록 원래 함수는 좀 작아져 가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대칭에서 꺾어져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좀 작아져 가는 거니까 여기 좌표값이 이제 6이 돼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 6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fx 그래프는 절대값 x 플러스 5에 절대값 x 마이너스 6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좀 완성해 갈 수가 있겠죠. 이거 맞는지 좀 더 계속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4, 5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범위로 따져보게 되면은 이쪽에 범위가 t보다 t 플러스 1이니까 나중에 5가 되면 5보다는 뭐 사실은 5, 6 이렇게 되는데 6보다는 좀 작은 숫자가 돼야 되겠죠. 그런 숫자들 어쨌든 여기 계속 커져가는데 이쪽 어쨌든 5가 좀 포함되면요 이게 지금 6이라는 부분들이 되니까 요 함수 값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계속 결과 자체는 0입니다라고 처리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제 그 값을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이쪽 값에 이제 그 값을 벗어나게 되면은 작은 값 쪽이 이제 작은 쪽이 더 작은 값이 되가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작은 쪽 값인 함수값 t를 좀 대입하는 부분들이 답이 되겠다 해서 해석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우와 가해석 아이고 나 부분들은 그래도 그래프 이용해서 이제 정근선이니까 조금 해석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가 부분에 대한 해석은 합성함수 형태의 개념이라서 좀 쉽지 않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b 값이 좀 마이너스 6입니다라는 부분들이 결정돼서 여기가 좀 처리가 된 거죠. 됐습니까? 합성함수 해석하는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좀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구했고요. 이때 이제 g 9군요. 아이고, G가 아니라 9 곱하기. 아이고, 이럴 수가. H-4 이렇게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4를 좀 대입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4일 때는 이것에 대하니까 F 이 결과는 9 곱하기 F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G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을 주어진 식에 대입해 준 거니까 1에다가 결과는 좀 4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9 곱하기 F4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4를 대입해주니까 9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절대값 뭐 이건 약분되고 절대값 해주니까 최종 계산 결과는 2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하하하. 합성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 중간에 그냥 간단한 유리함수면 좀 평이했는데 이게 좀 절대값 되어 있어서 중간에 좀 이렇게 x축에 만나자면서 꺾어지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f g 값은 이제 점점 계속 커갈 때 커지더라도 나중에 이제 왜냐면 이제 값이 이제 커갈수록 작아지다가 이제 이 점을 중심으로 다시 또 값이 커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변화가 생기는 그 사항을 좀 이용해 가지고 답을 좀 처리해가는 그런 요소니까요. 해석하는 부분들 꼼꼼하게 좀 잘 메모하고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K값이 2부터 4인 그런 K값에 대해서 fx 그래프고 마이너스 x가 만나는 점, 그 다음에 fx, gx가 만나는 점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에서 그런 걸 골라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fx식 마이너스 x 이 참수 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되셨죠?
fx는 0,4분의 k를 지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아이고 주어진 함수에 대한 f0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대입하게 되면 0 대입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k 되었으니까 4분의 k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0,4분의 k 지난다. 아이고 뭐 쉽게 좀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되었죠? B점 좌표, X 좌표가 2보다 큽니까? 물어봤는데 아이쿠 이건 뭐 이 두 개 함수 만나는 교점을 풀겠다? 좀 너무 어려운 거죠. 좀 대략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좌표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F 지금 2보다 크냐 작냐니까 이제 F1을 좀 이렇게 조사하게 되면요. 2를 대입해 주니까 2분의 K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 값은 주어진 K 값의 범위가 있으니까 2분의 K 값의 범위는 주어진 걸 2로 나누니까 1과 2 사이에 이런 값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 함수값이 이렇게 되는데 뭐 G2를 좀 구하게 되면요. G2는 결과가 얼마가 되냐면은 1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f 값이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즉 2를 대입했을 때 f 함수 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죠. 이렇게 2를 좀 대입했을 때 G에서 나온 결과보다는 F에서 나온 결과가 더 크다.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 좌표는 2보다는 어떤 쪽에 있다? 작은 쪽에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 2를 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주어진 식에 1 대입하면 3분의 k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g1을 구하게 되면 4 이렇게 처리되니까 어이구 4 값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1을 좀 대입했을 때는 이렇게 1을 좀 대입했을 때는 이 g에 있는 함수 값이 보다 크기 때문에 이 x2 만나는 좌표가 x2였나요? x2라는 좌표는 1보다는 크고 2보다 좀 작은 사이에 있다. 이렇게 좀 판단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메모 좀 남겨야 되겠는데 x2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되겠죠? 그 다음에 x1 좌표는 좀 어떻게 됐습니까? 0을 대입해주면 여기가 4분의 k가 됐으니까 이게 이제 1, 여기 좀 k 값이 4였으니까 1보다 작은 값이죠. 근데 이 주어진 함수를 보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이 좌표를 보게 되면 그럼 x1 좌표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런 뜻도 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아이쿠 이건 좀 기울기 두 좌표 사이의 기울기가 되겠죠.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는데 좌표 자체가 좀 정확치가 않거든요. 정확치 않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좀 기울기 범위를 구해갈 수 있느냐 좀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우리가 유리함수 그래프라는 것은 이렇게 좀 그래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범위로 가면 갈수록 점점 기울기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커져간다는 얘기죠. 일정 구간들을 이렇게 좀 정해가지고 이제 기울기를 구하게 되게 되면 기울기들이 점점 커간다. 이런 사실을 좀 이용해서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커져가야 되니까 0하고 이 부분들은 이제 좀 오른쪽 범위 이렇게 됐으니까 이쪽 구간들이 기울기가 좀 제일 크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좌표를 좀 그럼 구해놔야 되잖아요. 0,4분의 k 좌편 쪽 구하면 되겠고 0,4분의 k 구하면 되겠고 아까 2는 좀 구해준 거 아닌가요? 2,2분의 k 2,2분의 k 이렇게 됐습니까? 요때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2분의 4분의 k 이렇게 쳐야 되니까 이게 8분의 k가 되죠. 8분의 k 요거보다는 저게 좀 작은 내용이 되겠다. 이런 뜻의 숫자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마이너스 1부터 1을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좌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좌표가 마이너스 함수식이니까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예요? 주어진 함수식을 좀 구해야 되죠? 어이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어진 함수식 마이너스 1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5분의 k가 되는 거군요. 5분의 k. 됐습니까? 그 다음에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1도 아까 뭐 비교하면서 좀 구했던 것 같은데 3분의 k가 되죠. 3분의 k. 됐습니까? 이때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분에다가 3의 15분의 2k 이렇게 쳐야 되니까 약분해서 15분의 k가 되겠죠? 주어진 값은 15분의 k보다 큰 그런 결과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당연히 그럼 뭐 20분의 k보다는 좀 15분의 k가 더 큰 값이니까 큰 값보다도 더 큰 결과니까요. 20분의 k보다는 또 더 큰 그런 내용, 그러니까 맞습니다라고 풀이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이쿠. 그렇다면 이거 또 곧바로 또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또 더 어렵네요. 자,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래프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부분들이니까, 어이구, 복습 좀 철저하게 잘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값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략적인 좀 이해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죠. 주어진 범위에서 함수 만나는 좌표들 되어 있고요.
맨 처음에 기억 하나만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x2 구해가는 이 부분들도 정확하게 값을 구하기엔 유리함수하고 2차 함수에서 풀어서 정확하게 구하기 힘드니까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하고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 차이 나는 부분이니까 차이값이 역전이 되죠. 그러니까 x2라는 부분들이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근데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잘못했다. 이렇게 처리. 아이고, 니은 푸는 부분이 아주 상당한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x1 범위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모양 자체가, 유리함수 자체가 점점 갈수록,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이 기울기 자체가 점점 커져간다. 이런 내용을 이용해서요,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1일 때, 좌표들을 좀 다 구해간 거죠. 그래프의 점들. 그래서 그 좌표를 좀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오른쪽 좌표로 갈수록 주어진 것보다는 이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것보다는 작고 왼쪽에 있는 것보다는 크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풀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습장 준비되죠?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이 바둑판 모양이 도로망 A지점 출발해서 B지점까지 가는 재단 경로로 이동을 합니다. 진행 방향을 홀수만 바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경우수를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세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이런 경로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일단은 뭐 가로로 출발을 했다라고 했을 때 경로를 한 번 더 바꾸면 세로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해서 끝나면 되겠죠. 그럼 이제 가로, 세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중간에 경로를 바꿔서 세로로 갔다가 또 가로로 가게 되면 이렇게 끝나면 안 됐잖아요. 경로를 한 번 두 번 바꾸니까 그럼 또 세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뭐 가로로 시작하면 세로로 끝나야 되는 이런 요소가 좀 유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세로로 시작했는데 가로로 끝난다 가능한데 중간에 더 바꿔서 세로, 가로, 세로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두 번 바꾸니까. 그러면 또 가로까지 해서 아이쿠 시작하는 부분하고 끝나는 부분이 반대가 되는 이런 형태를 좀 유지해야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중간에 뭐 여러 번 변화가 좀 생겨도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아이고 이거 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면 맨 처음에 가로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세로로 끝나는 부분들은 이곳에다 최소 하나씩 세우고 나머지 그럼 10개의 부분들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했으니까 5개, 5개, 10개 이걸 좀 나열해주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10팩토리얼에 5팩토리얼, 5팩토리얼 이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약분하게 되면 19, 8, 7, 6 이렇게 돼서 5, 4, 3, 2, 1 10 사라지고 2에다가 3 이렇게 쳐야 되면 6, 7이 42에다가 6 곱하기 주니까 4, 6, 24에다가 25, 2 되겠고 그러면 가로, 세로 이게 좀 바뀌는 것도 또 곱하기 2를 좀 하게 되면은 504에서 답이 돼야 되겠죠? 504 이렇게. 아이쿠 이거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인데 이 부분들 아이고 이거 좀 어렵게 좀 설명해야 될 것 같군요. 그러면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죠? 자,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가로, 세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 요거 이제 가로, 세로 바뀌는 거니까 곱하기 2 해서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방법은 일단은 세로를 뭐 하나 세워놓을까요? 세로를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세워놓고 뭐 가로가 이제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맨 뒤에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틈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5개 틈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그냥 가로, 세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5개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하는 거죠. 틈을 이렇게 하나. 그럼 이제 이렇게 가로, 세로에 또 이제 가로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곳에다가 이제 한 곳에다가 그러니까 그럼 맨 앞에 하고 이제 맨 중간에 이게 들어갈 이 두 곳이 있는데 이곳에다가 6개의 가로를 좀 세워야 되는 거니까 1, 5, 2, 4, 3, 3 이렇게 처리되겠고 1, 5, 5, 1, 6은 두 개씩 되는 거니까 가지수는 2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서 나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어이구 이거 많이 어려운데요. 그럼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5가 되는 거니까 가지수 50까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좀 동그라미처럼 좀 확실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개의 틈 중에서 2개의 틈을 골라서 2개의 틈 그러면 맨 앞에 부분들하고 중간에 고른 2개의 틈에 여기 이제 가로들을 들어가면 되겠죠. 이걸 그럼 6개를 좀 나열해 놔야 되는 거니까 4개, 1개, 1개, 3개, 2개, 1개, 2개, 2개, 2개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나열하는 가지수는 4를 좀 줘야 되는 거니까 3가지 처리가 되겠고 요거는 6가지가 되겠죠. 요 3개에 대해 가지수를 좀 나열하는 거니까 6가지 이 부분들을 뭐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게 또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요게 또 10에다가 100에다가 그러면 이 가지수가 200까지가 됩니까? 어이구 가지수 금방 늘어나는데요.
그다음 두 가지에다가 세 개의 틈을 고르게 되면 들어갈 곳이 네 군데가 되겠고 이곳에다가 여섯 개를 좀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3, 1, 1, 1, 2, 2, 1, 1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이제 요걸 나열하는 가지수는 네 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같은 문자 이렇게 됐으니까 여섯 가지가 되겠죠. 나열하는 부분들 2가 들어갈 곳은 이제 선택하면 되니까 4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섯 가지 이런 부분을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것도 또 200가지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추천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2 곱하기 처리해주고 4개의 틈을 고르게 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니까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2, 1, 1, 1, 1 나열하는 가지수는 이제 5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10에다가 50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럼 이제 2 곱하기 5 컨비네이션 5 다섯 군데 다 고르면 전부 다 1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400에다가 50, 50, 500에다가 504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네요. 어렵습니다. 큰 흐름틀 이게 좀 이게 좀 교과 과정상 이게 좀 지금 나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도 응용 문제로 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패턴 가로로 시작해서 세로로 끝나거나 아니면 뭐 세로로 시작해서 가로로 끝나거나 이런 형태가 됐을 때 홀수번 된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서요. 중간에 그럼 이렇게 가로가 들어가는 곳이 몇 군데가 되겠습니까? 들어가는 곳이 없을 때 한 군데일 때 두 군데일 때 세 군데일 때 네 군데일 때 이렇게 좀 다섯 군데 이렇게 좀 나눈 거죠. 됐습니까? 맨 앞. 근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이런 부분들 두 군데를 선택하면 맨 앞에 부분이랑 들어갈 두 군데랑 해서 이제 세 군데의 곳에다가 가로를 배치해야 되는 거니까 가로 6번을 이렇게 배치를 하겠고 배치해서 나열되는 들어가는 가지수가 이렇게 좀 조사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 개수.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연산을 쭉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근데 뭐 특징을 좀 파악하게 되면요. 이게 뭐 고등학교 2학년 과정 가게 되면 같은 문자 나열이 있습니다. 같은 문자 나열. 혹시 이 부분이 선행이 되어 있다면 가로 세로 이곳 한 곳에 한 개씩 배치하고 나머지 개수를 이곳에다가 즉 10개를 배를 할 때 10팩토리얼 나누기 이제 5팩토리얼 5팩토리얼 됐죠? 이렇게 좀 처리해서 계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10 컨비네이션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냥 이것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될 걸 그랬나요? 10 컨비네이션 5 이렇게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가로 세로 맨 처음 끝 세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가운데 10개의 자리에 뭐 가로가 들어갈 5개를 뭐 선택한다 이런 식 아니면 뭐 세로가 들어갈 10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뭐 이렇게 설명해서도 가능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되셨죠? 가운데 부분에 뒤집박죽 섞여도 되는 거니까 아이쿠 그러면 뭐 1학년 과정에서 설명드려야 됐군요. 제가 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10 컨비네이션 5 이런 형태 뭐 가로 세로 바뀌는 거 있으니까 이제 곱하기 이런 부분 처리해고요. 됐습니까? 어이쿠 설명이 다 끝나면 이게 기억되나요? 자 어쨌든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될 그 요소가 좀 담겨있는 그런 문제니까 복습을 해가면서 철저하게 학습 잘 해가시기 바랍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f 역함수의 5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함수 구하지 않고 이걸 a 해주면 fa는 5 이런 과정을 좀 이용해서 풀면 되죠. 그럼 2a-95 이 부분들이 5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걸까요? 2a는 100 이렇게 처리돼서 a 값은 50입니다 라고 즉 f 역함수 5는 이꼴 50입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부분들 이 부분만 좀 신경 쓰면 가볍게 연산 가능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세 눈의 합이 7이 되는 경우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눈 주사위 합을 해주면 막상 이렇게 결과가 좀 7이 된다 이렇게 좀 알아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x값이 1이면 이 부분들은 그럼 얼마가 되는가?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뭐 1부터 5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5가지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개수가 좀 똑같으면 뭐 일일이 조사를 하게 하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가 되게 되면 1부터 4까지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4가지 넣으면 되겠고요. 아이쿠, 그럼 체육적 규칙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x값이 5까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이제 2가 되는 거니까 뭐 한 가지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3, 4 이렇게 처리되니까 4, 3, 2, 1 이렇게 해서 이 가지수를 좀 합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는 뭐 15가지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뭐 부정방정식 됐을 때는 개수가 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풀이한다. 지금 뭐 이렇게 개수비가 좀 다 똑같게 되게 되면 한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좀 조사하는 것이 풀이 핵심이다. 이런 것 좀 기억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단답형 세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함수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 그 다음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의 합,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아이고, 2, 4분면으로 방향으로 그려가는 그래프니까 이건 뭐 열심히 아이고 꼼꼼하게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죠. 1, 2 이곳에서부터 출발하고요. x에다 0을 대입해주면 또 1, 2 이런 점을 좀 지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2, 1, 1 y는 이꼴 x 그래프를 쭉 그려서 무리함수 그래프를 쭉 그려가야 되는데요. 아이고, 그럼 이 그래프를 좀 잘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가 처음에는 이제 증가를 좀 빨리 하고 그 다음부터 좀 약간 느슨해가는 이런 형태로 좀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역함수 그래프를 또 이제 엄청나게 좀 잘 그려야 되는 건데, 정의역이 x값이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에 치역이 0보다 크니까요. 그러면 정의역도 역함수의 정의역은 0보다 이렇게 크게 있고 치역은 이제 2보다 작다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이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겠습니다. y는 이꼴 x 대치니까 y는 이꼴 x에서 만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좀 감수하면서 이렇게 좀 그려가는 거죠. 그렇게 시작돼야 되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래프 모양을 좀 보게 되면요. 이게 좀 정밀하게 그려져야 돼서 와 매우 힘드네요. 그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제 그래프만 좀 잘 그리더라도 상당 부분 벌써 풀이가 좀 끝났는데 만나는 교점은 이곳 이렇게 되겠죠. 정의역을 벗어나는 곳에 다른 곳에는 더 만나는 게 아니니까 만나는 점 개수 m 이 부분들은 당연히 3이 되겠고요. 만나는 좌표들을 모두 더하게 되는데 x 값이 곧 0인 부분들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2인 부분들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좀 더 있는 거죠. 그 부분들을 좀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y는 이꼴 x 이걸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x값은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 부분 좀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x 제곱에다가 이거 좀 루트가 좀 지워진 다음에 이항시켜야 되겠죠.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x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1에다가 4 되니까 5 이렇게 처리되겠죠. 근데 이제 만나는 좌표 자체가 양수가 돼야 되겠죠. 음수가 아닙니다. 제곱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근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해서 구해가면 이제 만나는 좌표 3개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 좀 모두 다 더하게 해주면은 그럼 어떻게 되죠? n값은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때 이제 최종적으로 m 더하기 n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했으니까요. m 더하기 n을 구하게 되게 되면 4 플러스 루트 5에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구야.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대칭하게 되면 이제 y는 이꼴 x고 만나는 점들만 해서 쭉쭉 구성되어 가는 건데 전혀 다른 좌표들이 이렇게 좀 나오죠, 그죠? 뭐 2,2, 뭐 0,0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2,0, 0,2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이걸 뭐 그래프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좀 생겨가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을 좀 그려가면서 좀 판단을 해가야 되는. 그런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점은요, 이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맨 처음 이제 꼭지점 형태로 좀 시작해야 되는 좌표 자체가 이제 2,0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역함수가 하면 0,2가 되는데 좌표를 대입했더니 0,1이 지난다. 아이고, 만날 수밖에 없는 점이잖아요. 이렇게 좀 판단해가는, 즉 그래프를 좀 그려서 판단해가는 이 부분들이 풀이의 좀 핵심적인 그런 요소들이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해가지고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23번 시작합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직선과 만나는 점을 점 AB라고 하겠습니다. 만나는 점 AB 처리가 되어 있죠. AO와 그래프가 또 만나는 점 3, 3면점 C라고 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G를 지나고 X축의 평행 점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ABO 넓이, OAB 넓이, S1, ODC 넓이, S2 주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S1 넓이 5 가르쳐줬는데요. 이때 이제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리를, 이 넓이를 좀 구해가려면, 이거 뭐, 이런 부분들은 항상 y는 이꼴 x를 좀 이용해서 좀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0,0에서부터 여기 만나는 이 점, 이런 부분들을 좀 금방금방 찾으면 되겠죠. 좌표도 좀 찾을 수 있겠고요. 그러면 대입, y는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됐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y는 이꼴 x 대입을 해주면 2x는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만나는 교점 자체는 2분의 5, 2분의 5 이런 것들을 구해줄 수 있겠고요. 그럼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이꼴 제로, 원점에서부터 또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2분의 5 이렇게 처리해서 거리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분의 1에다가 밑변 AB 길이 곱하기 높이 루트 2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는데 이 결과가 넓이가 S1이 5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AB 길이는 2루트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요. 2루트 2가 된다는 이 사실은 이 좌표를 좀 이용하면 되겠죠. 기울기가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 되어 있는 거니까
이 x좌표 자체는 이게 이제 간격이 2가 되고 또 간격이 2가 되어야 여기가 이제 2루트 이렇게 좀 대처리가 되는 내용이죠. 근데 가운데 지금 좌표가 나왔으니까 x좌표를 보면 이제 1, 1씩 변화가 좀 생겨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좌표를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A점 좌표는 2분의 5에서 1을 빼서 2분의 3, y좌표는 더하기해서 2분의 7 반대로 B점 좌표는 2분의 7, X좌표는 빼서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AB 좌표를 좀 구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좌표들을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C점 좌표는 원점 대칭이 되겠죠. 지금 원점을 지나는 직선 딱 그어가지고 만나는 부분들 대칭 구조 형태로 좀 딱 돼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아하,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두 점 지나는 직선 이렇게 처리해서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D점 좌표를 구해가려면 이게 그래프의 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좀 구해야 되겠는데요. OB 직선식을 좀 만들게 되게 되면 Y는 7분의 여기 왜 숫자를 또 3분의 3으로 썼죠? 7분의 3x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이때 이제 y값이 C점의 y값은 마이너스 2분의 7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7 대입해서 계산하게 되면 D점 좌표는 콜레요.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6분의 49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아이고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졌군요.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S2 넓이 구해가는 게 목적이죠. S2 넓이는 2분의 1 가로 길이는 요 차이를 좀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6분의 3을 곱하면 6분의 9가 되니까 6분의 40이 되네요. 6분의 40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는 5.5가 됐으니까 C점의 Y좌표인 2분의 7 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2 이렇게 약분하면 이제 5, 8, 40, 여기 3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3분의 35에서 S2 넓이를 구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이제 문제에서 K값도 구해야 되는데요. 그죠? K값. 그럼 뭐 K값은 뭐 그래프의 점이니까요. 여기서 뭐 XY는 K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좌표 구하면 되겠죠. K값은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4분의 37, 21에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4K S1분의 S2. S1은 뭐 가르쳐줬는데 이걸 왜 이렇게 물어보죠? 이런 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4분의 21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분의 3 곱하기 30으로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내용 37 되겠고 44 지워지고 57 이렇게 쳐야 되니까 77 남는 건가요? 이제 정답 49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뭐 S1 좌표가 좀 넓이가 좀 주어지는 순간 좀 이제 불편하지만 넓이를 좀 구해가면 되는 거죠. 좌표를 찾아가는 부분들도 넓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직선하고 이게 좀 y = x 대칭이니까요. 대칭 이동해서 이게 좌표 2분의 5, 2분의 5 요걸 이용하고 넓이식에서 나온 그 거리를 이용해서 좌표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이 절차가 뭐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도형의 특징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필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산을 한 거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가지고 복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단답형 5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어이쿠 이런 식의 조제인데요. 1대3 조제인데 이 앞에 있는 식에 대해서 좀 학습이 좀 돼 있어야만 좀 풀이가 좀 수월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뭐 거의 공식으로 좀 굳어져 있는 공식이긴 한데 뭐 이게 좀 암기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n-1 팩토리얼에 그 다음에 n-r-1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금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r 곱하기 n-1 팩토리얼에 여기는 빼니까 n-r 이렇게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이런 형태의 좀 수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n-1 팩토리얼 분자는 또 공통에다가 여기를 좀 통분하게 되면 n-r 팩토리얼이 되가는 거니까요. 앞쪽 부분들에는 n-r을 곱하게 해줬고 뒤쪽엔 더하기 r이 이렇게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좀 소거돼서 n이 처리되니까 이게 이제 n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돼서 이게 이제 n 퍼뮤테이션 r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근데 굳이 고치지 말고 요 수식을 이용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3을 좀 곱하기 하고요. 3 곱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처리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퍼뮤테이션 이 부분들은 오히려 이쪽을 팩토리얼로 고치면 되죠. n 플러스 1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겠고 n 플러스 1에서 빼기
R 선택인가요? 빼기 R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n 플러스 1이 남는 거고 또 약분하게 되면 n 플러스 1 마이너스 R 이렇게 남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3배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R은 이꼴 n 플러스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까? 3n에 2n 플러스 2는 이꼴 3R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식 하나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이런 형태의 좀 뜻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엔 또 관계식 하나 더 있습니다. 11, 3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은 11 곱하기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n-1 컨비네이션 r 되어 있는데 여기도 팩토리얼을 또 고쳐야죠. n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11 곱하기 n 마이너스1인가요? 마이너스 1 팩토리얼에 n-1 마이너스 r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겠죠? r 팩토리얼 소거해서 또 n 남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소거하게 되면 또 n-1이 남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3에는 11 그냥 곱할 수가 11n-11r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8n 이퀄 11r입니다. 라는 관계식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관계식이 있으니까요. 여기를 그러면 8n 플러스 8n 이퀄 4, 12r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8n은 그럼 어떻게 쳐야 되는가요? 12r 마이너스 8은 이퀄 11r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대입한 거죠. 그럼 이제 r 값은 8 이렇게 처리되겠고 r 값이 8이 되면은 r 값이 8이 됐으니까 24에다가 22에 그러면 n이 11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 컨비네이션 팩토리, 아이고, 또 더하기까지 해야 되죠? 더하기 해주면 얼마입니까? 19 이렇게 쳐야 되겠죠? n 플러스 r은 19에서 최종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퍼뮤테이션, 컨비네이션, 순열 조합 이 부분들,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이제 수식으로 좀 고쳐가는 부분들, 오, 이게 이제 n 퍼뮤테이션 r, 그런데 n 컨비네이션 r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고친 거죠. n 팩토리얼에 빼기 그다음에 이제 선택한 개수만큼 이렇게 고쳐가는 이런 부분들 해서 이제 수식 다루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팩토리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렇게 많이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연산이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연습을 좀 충분히 해서 이런 부분들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익숙해져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설명 좀 이해되셨나요? 조금 복잡하니까 연습장에다 메모해가면서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5번 단답형 6번째 문제가 되겠고 제1고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x집합 1, 2, 3, 4, 5, 6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살펴보려면 m에다가 m의 2를 집어넣으면 n도 1이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죠. m 값이 2가 되게 되면 대입하니까 3이 되는 거죠. n 값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처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F2 부분들하고 F3 했을 때 점점 이렇게 커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3을 집어넣으면은 8에 7, 이거 7은 관련이 없는 숫자가 되겠죠. 그럼 요거 조건 하나가 좀 생기는 거겠고요. 다음에는 이것에 대한 조건이 좀 생기겠군요. 2를 좀 대입해주면 F1, N은 2가 되니까 F1, F2 이런 관계가 있겠죠. 됐습니까? F1보다는 F2가 좀 더 커야 되겠고 이런 뜻의 좀 범위가 생기겠습니다. 그럼 2를 대입해주면 또 뭐가 되죠? 2를 대입해주면 4가 되니까 F2보다는 또 F4가 또 더 커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3을 대입해주면 F3은 또 F6 이렇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F6은 또 6으로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 이런 조건들을 고려해 가면서 일일이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대응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가는 대응인데 6은 6으로 좀 결과가 좀 나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좀 난리가 났군요. F1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니까 F1이 1입니다 해서부터 좀 조사를 좀 차분하게 좀 진행을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은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됐습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 같아도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2부터 좀 이렇게 조사를 좀 해가야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아이고, 그럼 여기서 또 2를 또 나눠야 되는데요. F2가 2라면 이렇게 또 좀 정의를 좀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라면, 뭐 3이 가서 대응될 수 있는 부분들은 F3은 뭐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대신 3은 6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F3 부분, 3은 좀 처리됐고 4 부분들은 2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3, 4, 5, 6 이렇게 돼서 또 네 가지가 되겠고 5는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6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제 F2가 그러면 3이라면 3으로 대응되게 되면 숫자가 그러면 이제 3, 4, 5 이렇게 처리되니까 세 가지 여기는 또 4, 5, 6 세 가지 여기는 6가지 이렇게 좀 줄여가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F2가 4라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2, 6 이렇게 되는 거죠. 3, 4, 5 대응 가지수. 그러면 F2가 5라면 그럼 이제 한 가지 6가지 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6 공통에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20, 30에 180에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되죠? 오, 야, 이게 지금 그럼 이제 F1이 2인 경우도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F2가 3일 때, F2가 4일 때, 그러면 F2가 5일 때 이렇게 좀 조사해야 되면, 아이고, 근데 이거는 뭐 위에 거랑 좀 반복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죠? 이거 반복이라면 이거는 그러면 6 곱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그러면 14에다가 6을 곱하기 해주니까 24, 84에서 계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뭐 규칙성만 좀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F1이 3, 그러면 이제 F2가 4일 때, F2가 5일 때 조사해주면 되니까 6 곱하기 1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해서 30 이렇게 또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F1이 4일 때 이렇게 조사하면 되는 거죠. 4일 때 조사하면 F2가 5인 경우, 5인 경우만 하면 되는 거죠. 5인 경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6가지에서 끝나는 건가요? 여기서 이 정도 되면 되겠군요. 그러면 여기를 좀 합하면 이제 90, 위에가 180이었죠? 센스 있게 여기를 합해서 90을 만들고 30 이렇게 처리해주면 120에 전체 이제 300가지입니다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맨 처음에 규칙성 한 번을 좀 정확하게 좀 잘 해가는 게 매우 중요하군요. 일단은 주어진 조건들 메모를 좀 잘 해서 뜻파악을 좀 해가야 되는 과정. 이때 이제 차분하게 과연 이제 F1이 무엇이 어떤 숫자로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부등호방이 달라지니까 이 부분이 1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이 이제 커져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좀 하면 되겠죠. 차분하게 이제 3, 4, 5가 대응되는 가지수를 조사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F2가 2가 되니까 그냥 맨 위에 하나가 날려지고 이제 이렇게 좀 조사가 되는 거니까 맨 처음 이 하나 조사를 좀 잘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계속 이용돼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좀 너무 당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처음에 이제 조건 자체가 좀 까탈스럽게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만들어가는데 차분하게 좀 정리하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평상시에 연습이 필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철저하게 복습 잘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해설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뒤쪽 부분에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가면서 복습을 좀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제7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